근데 정의당은 10,000원을 내나 100,000원을 내나 내가 자리 만들어 주려고 돈 내는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야? 활동가 스스로가 정당과의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당이 활동가와 거리를 두었다고는 생각해요. 정치의 문법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성은 무엇이지? 활동가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후보로 나온 김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국감 앞두고 있는 시즌이에요. 국감이라고 하면 국정감사를 뜻하는데요.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시국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장애인 주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었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건 그들이 직접 이 문제를 관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의원을 섭외해서 이 질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그런 업무들, 로비의 작업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원님이 정의당 당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원이신데 당권자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비 납부를 이제 계속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당비를 납부해달라. 음. 당권자가 되셔야 한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이신 상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년당원이 7,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인원이 비당권자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군요. 네, 그러니까 당권자가 오히려 더 적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청년당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최저시급 받거든요. 그러면 한 달 월급 솔직하게 뭐 제가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도 최저시급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80에서 19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정의당 당비를 10,000원 낸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제 월급의 0.5에서 1%를 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홈리스 행동이나 아니면은 빈곤사회연대,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사회 의제에 있는 시민단체는 돈을 이렇게 내면 이분들이 정말 이걸 활동비로 너무 소중하게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투쟁을 하고 절박한 걸 알겠어요. 근데 정의당은 10,000원을 내나 100,000원을 내나 자기들끼리 갈라먹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들이 뭐 시민사회 운동을 할 건가? 그냥 결국은 그들끼리의 위원 뽑고 그들끼리 위원님 의원님 할 뿐이지 이게 우리 사회랑 정말 관련이 있나? 이런 고민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사실 당원을 노회찬 의원님 서거 다음날 가입을 했는데 그때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 진보정당에 내가 한 것도 없으면서 눈물만 흘리다니 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막상 당원으로 가입하고 처음에 뭔가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점점 그냥 약간 주제가 어떤 거냐면요, 내년에 국회의원 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전국위원을 위한 전국위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후보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청년 정의당이라는 어떤 꺼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대표를 위한 당대표가 있는 거지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당비 납부를 안 하고 꺼리게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원금 이렇게 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곳에는 뉴스레터라도 와서 내가 이번 주에는 서울역에서 투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다, 또는 어떠한 성과를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게 있는데 정의당 안에서의 제 당비는 너무 큰 조직이라 그럴까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끔 정의당 소식을 들으면 당대표 뽑거나 부대표 뽑을 때 아니면 총선일 때라니까, 선거 때만. 네, 결국은 내가 자리 만들어 주려고 돈 내는구나, 그냥 이 이상 생각을 잘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얼만큼 활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활동하고 있겠지만 제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전화를 쭉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당원분들이 뭐 지역 모임에 나가보신 적 있냐, 다 대부분 없다. 뭐 있으신 분들도 한두 번 가고 이제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당비를 내는 것만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게 가장 좀 큰 문제이지 않을까? 청년정의당이 만들어지고 제가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돈 내는 거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 사회 행정 시스템을 보면 시민 참여 예산이라던가 조례라던가 우리가 함께 뭔가 연대하면 바꿀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야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라는 고민 지점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국회는 정말 많은 통로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의당은 비록 누군가는 그게 국회 전 단계로 그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회 전 단계로서 청년정의당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국회 바깥에 있는 행정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청년의 길로서 특히 오늘날 청년 대다수가 시장 외의 힘을 믿지 않거든요. 내가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얘네들을 찍어 누르겠어. 이런 식의 생존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사회에서 제3의 길, 우리가 정말 공공성을 갖고 공공의 영역에서 연대해서 어떤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국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함께 뭔가 이 사회의 제도들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의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희 세대를 IMF부터 세월호까지 신자유주의 파편화 시대에 살아오면서 각자 도생의 생존법 네. 들에 익숙해진 세대인데 근데 그런 우리 세대에게도 결국에는 정치와 운동밖에 대안이 없다.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는 일을 청년정의당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 네, 저도 정말 생각이 났어요. 그 맥락에 정말 동의 많이 해요. 국회도 사실 그게 돼야 국회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국회 로비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입법부에서 그렇게 중요한 정당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을 하는 데는 용이한데요. 아니 민주당 사람한테 좀 잘 보여서 저는 정의당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라리 민주당과 협력하면 자료 요청도 받을 수 있고 법안 제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의당에 계속 기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 정의당과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 제가 희망을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던가 아니면 김재순 노동자에 대한 사망이라던가 적어도 2020년 제가 본 정의당은 어떻게든 이 사회, 이 지역사회와 가까워지려는 모습, 이 투쟁의 스피커로서 좀 더 이 이야기가 중앙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내 정당으로서 완전히 확고한 위치를 갖지 못하더라도 대중과 결합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의당에 많은 희망을 걸지 않나? 네, 미우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사회운동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신 그 맥락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해야 될 때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찾아가거나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만 정당을 찾아가게 되면은 정의당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의당의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정의당이 필요할 때 시민사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이전부터 가능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랬던 이유는 일상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보정당 당직자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들이 사실은 같은 친구 사이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 그게 일상적으로 서로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도 공유되고 고민들이 이런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래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딱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기 싫은 거죠. 저도 후보님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지점인데요. 저는 활동가 스스로가 정당과의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당이 활동가와 거리를 두었다고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당의 정치는 사회운동과는 맥락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불편함은 무엇이냐면요. 활동가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 사회 변화를 위해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중정당의 정치인들이 활동가는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정치의 문법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성은 무엇이지? 이런 고민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정의당이라는 것이 탈정치, 우린 정치가 아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치적으로 활동과 정치의 이분법이 아니라
그 양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을 저는 후보님이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뜨끔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제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 선거 슬로건이 청년을 연결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연결의 의미가 저는 정의당이 사회운동, 우리 세대의 사회운동들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구호를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당이든 사회운동이든 조금 이전과는 새로운 국면, 뭔가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전장현 사례를 들어서 청년정의당 이야기 하나 드리면 전장현은 사실 260만 모든 장애인의 목소리를 모으지 못해요. 그게 저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희가 갖지 못하는 대중성이기도 하고요. 그게 저희가 갖는 사회운동의 선명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청년정의당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시민사회의 각 단체들은 부정하건 안 하건 각각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세계관과 그 어떤 따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섭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명성을 지키고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청년정의당이 만약에 허브가 된다면 전장현의 어떤 활동, 진보적 장애인 운동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생활을 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이 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의 어떤 개별 시민단체에게 그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정당,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정의당이라는 어떤 메시지에서 청년이라는 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청년은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 사회운동과 그리고 우리 그 청년 사이에서의 지점에서 그 연결하는 역할, 각각의 의제를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원자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청년을 연결하는 힘, 김창인과 함께 청년정의당 화이팅!